지기현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병합하면서 내란 1, 2인자가 11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허리 굽혀서 인사를 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선고도 나란히 받게 될 예정입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수용 번호를 가슴에 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노란 봉투를 손에 들고 들어옵니다. 곧이어 역시 수용 번호를 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을 보자마자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자리에 앉은 뒤에는 몸을 돌려 윤 전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란 1, 2인자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다시 만난 건 지난 1월 23일 탄핵 심판 이후 341일 만입니다. 두 사람뿐 아니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까지 내란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 오늘 한 법정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출석하셨고요. 김용현 피고인 출석하셨고요. 노상원 피고인 출석하셨고요. 지기현 재판부는 그동안 3개로 나눠 진행했던 내란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합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호 고합 129 사건에 2호 고합 129 사건에 2사 고합 152 사건, 2호 고합 51 사건 오늘 병합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등 내란 사건 피고인 8명이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과 7일, 9일까지 사흘에 걸쳐 피고인들을 한데 모아 집중 심리를 한 뒤 결심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8명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쯤 동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내란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던 김용현 전 장관은 결정적 사실을 시인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말하다가 꼬인 겁니다. 바로 정치인 체포에 대한 증언입니다. 체포 목적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도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의 포고령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경고하라고 얘기했다고 증언을 한 겁니다. 이어서 정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증인은 내가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래로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뭐 도대체 방첩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읒자도 모르고 이거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 정치인 감시와 체포를 시인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의원이 아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혹시 포고령 위반 사안이 아니냐라고 한번 잘 살펴봐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재명 대표나 국회의장도 함께 그런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면 어떤 경고도 하고. 자신의 지시가 와전된 것 같다며 자초지종을 설명한 게 되레 윤 전 대통령 말과 배치되는 쪽으로 흐른 겁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체포된 사람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체포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방첩사 요원들이 국회 내에 체포활동하러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정치인의 위치를 확인하려 한 사실이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고 지금 윤석열 사건과 김용현, 조지호 청장 이 사건을 병합하겠다라고 지기현이 이제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에서 병합이 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일단 피고인별로 각각 기소가 이뤄졌고 이게 동시에 한꺼번에 이뤄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올라온 그 순차대로 피고인별로 지금까지는 심리를 지금 진행해 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피고인 신문이라는 건 이제 그 형사 공판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구형이 이루어지고 그 전에 바로 증인 신문과는 좀 무게를 달리해서 피고인 본인한테 본인 신문 당사자 신문을 하겠는지와 관련해서 변호인이 하겠다고 하면 그 절차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절차들만 각각 뭐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뭐 조지호 청장 등등에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심리에 어떻게 보면 뭐 간이화를 위해 조기현 재판부가 일단 이 절차는 병합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게 그 애초에 예상되었던 타임테이블보다 더 뒤로 밀려서 선고가 더 미뤄지면 어떡하냐. 왜냐하면 피고인 측에서 어떤 그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꼼수를 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측면은? 일단 원래 원칙적으로 이 중간에 병합이 되게 되면요. 실제로 각각이 증거조사, 그러니까 뭐 증인신문이나 서증의 현출이나 이런 걸 각각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병합이 중도에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이 피고인별로 그럼 중첩되고 중복되는 증거를 하나로 이 목록상 정리를 하고 나머지 각각 A 피고인한테는 어떤 증거 쭉, B, C 이런 식으로 이 정리를 하는 작업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들한테 더 시간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공판을 병합한 게 이제 기사를 보면 피고인 신문이라는 하나의 이 절차를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수행하기 위해서인 걸로 보고 보이고 변론의 분리라는 것도 또 즉각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재판부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지기현 재판부가 이 소송 말미에 갑자기 이걸 병합하고 이럴 동의인이 이 재판부로서도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정하기로는 이런 절차의 문제 때문에 이제 한 번에 3명을 합치고 그 나중에는 이제 선고만 남았기 때문에 증거를 별도로 정리하거나 이러는 시간을 별도로 갖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변론도 분리하면 되는 것이어가지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마 순리에 맞을 거라는 생각이 그럼 지기현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는 이걸 빨리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이 피고인 신문 때 병합을 하겠다는 거라서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 계속 병합해가지고 뭔가 이 증거 정리하고 이러는데 시간 또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안 나오게끔 지기현 재판부가 잘 해야 될 겁니다. 그 2월에 법관 인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기현 재판장이 3년 다 채워서 어디 딴 데로 발령이 나거나 본인이 원한다거나 하면 재판 선고 안 하고 도망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물리적으로는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이제 법원에 계셨던 분한테도 만약에 진짜 이런 경우처럼 심리는 본인이 다 참여하고 증인신문도 이 법관이 다 봤는데 정말 판결 쓰기 직전에 선고일 직전에 내 인사가 났다. 그러면 판결은 조금 써서 넘겨주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법원에 계셨던 분한테 판사님한테 했더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판사 이름을 알고 자기가 온전히 그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봤을 때 지기현 재판부가 지금까지 다 어쨌든 뭐 세워라 내어라 했다라는 비판도 뭐 이제 있었지만 어쨌든 뭐 맞췄는데 선고를 앞두고 내가 인사 대상이라고 간다. 뭐 그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럼 새로운 이 법관이 와서 판결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이런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 판사를 인사 조치 대상으로 해서 안 그래도 이 지기현 재판부의 어떤 이 재판 소송 지휘 때문에 사법부의 신뢰가 낮아졌다는 걸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무리수를 두진 않을 거고 만약에 인사 대상이 왜냐면 중앙에는 3년만 이제 관행적으로 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사 대상으로 하긴 어렵고 인사 대상으로 만약에 다른 법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판결은 쓰고 가야 되는 사건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그럼 이제 김승원 의원의 주장과 또 장윤미 변호사의 그 어떤 해석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승원 의원은 이러다가 이제 변호인단 질질 끌려다니고 있고 그쪽에서 어떤 전략을 쓸지 모르고 그러면 이제 좀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장윤미 변호사님은 오히려 지기현 입장에서는 병합해서 증인 신문을 해서 시간을 좀 줄여보자라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굳이 좋게 해석을 하자면 이제 이렇게 의견 좀 갈리는데 두 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병합의 필요성이 애초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갑자기 지금 와서 병합하냐, 약간 좀 눈빛이 이상하다, 네. 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의심을 받고 사실 그 이 재판의 공정성이라든지, 왜냐하면 내용의 공정성도 필요하지만 절차의 공정성도 굉장히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가 판단을 할 때도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여러 뭐 서증이나 이런 것들을 뭐 피고인 신문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뭐 이제 2월 인사면은요. 그때 저희도 그때 그 인사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준성 1심 판결이 이제 그 징역 1년 선고가 났었는데 그때 1월 31일 날 판결하고 2월 달에 가셨어요. 그렇게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쨌든 만약에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의 어떤 의미에 조금 더 힘을 실어 드리고 싶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직위원 재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가장 형량이 세게 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신이 요 근래의 태도는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좀 개선이 되고 또 이제 피고인들에게 좀 짜증은 좀 슬슬 나고 있는 상황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병합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병합해서 안 했을 때의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것이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형사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다른 재판들보다 이제 직위원 재판이 내란 본 사건에 대한 이제 선고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연에 대한 입장. 그래서 국민과 이제 국회는 이 재판의 지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의를 어떻게 구형을 할 것인가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빨리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병합해가지고 다시 재심리를 하고 서증하고 전부 다 이제 절차를 추가적으로 밟을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그 증거조사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냥 내란전담 재판부를 1심에서 바로 선고를 적용을 시킬 수 있게끔 빠른 입법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고 그 내란전담 재판부가 속도가 생각보다 지금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병합을 한다고 했으니 그럼 지연 가능성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국회는 빠르게 전략적으로라도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제 통과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들에 대한 설득입니다. 이게 느린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보다 사실 뭐 저도 그 고발 사주 전후로 별별 그 골탕을 먹으면서 이제 저도 재판 받아봤지만 저 개인에 대한 재판도 꽤 1년이 넘는 시간, 그리고 손준성도 1년이 1심만 하더라도 1년 7개월 이렇게 왔는데 심지어 그런 사건도 그랬는데 내란범들이 이렇게 많이 개입됐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게 그냥 늘어진다고 무조건 나쁜가라는 것보다는 올바르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재판을 만드는 게 저는 사실 몇 달 지연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직위원이 맡은 한 뭔가 그런 어떤 역사적인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판결로 가기에는 조금 그 이미 과거에 했던 것들이 퇴색이 좀 된 상태긴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1층 밑에 지하에 있다고.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이제 뭐 비겁하게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새로 오신 분이 더 독특한 분이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스템 안에서 결국 해결을 하자. 결국 이제 개개인의 어떤 비위와 그 위헌성과 이런 것들이 강력해서 정의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만들어서라도 시스템 안에서 이거를 반드시 정당하고 응당하게 평가하고 판결하자라는 게 사실은 입법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한두 달 느리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불안하다, 큰일 났다라기보다는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언제든지 사실 재판은 뭐 피고인뿐만 아니라 재판부 일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느려질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상황을 설득하고 그다음 뭐 2차 특검이나 여러 이제 수사 상황도 공유를 하면서 내란을 어떻게 이 정부 안에서 어떻게 이제 잘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그 판결을 내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갈 길이 멀다.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지만
6개월밖에 안 왔고, 그리고 갈 길이 이제 3심까지 보면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우리가 결국 이 재판에서 원하는 건 무엇인가,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한다면, 저는 조급하게 뭘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제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게 오히려 네. 가장 빠를 수도 있다라는. 첫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강지호 기자가 김용현 내란 재판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김용현 변호인들 어땠습니까? 오늘은 뭐 딱히 다른 뭐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네. 오늘 지기현 재판부의 이제 태도나 이런 것들 제가 유심히 바라봤는데요. 오늘 이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일입니다. 그래서 김용현이 나오거나 증인이 나오는 재판이 아니라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증거 동의할 것인가, 증인은 누굴 부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네. 우선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 정보라든지 수사 보고, 탄핵 증거, 뭐 피의자 신분 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부동의를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 그러니까 지기현이죠. 지기현은 이 대부분의 내용은 내가 이거 기각을 하겠고 대원 측은 증거로 채택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1월 초에 결심을 진행하기로 이미 저희와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증거가 부동의가 되고 다른 증인을 계속 부르게 된다라고 하면 그 기일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서 지금 갈무리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지기현 부장이 사실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느낌인데 아무래도 원래 지기현 재판부가 12월 달에 이미 병합을 해가지고 결심 내겠다고 약속을 9월 달에 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밀렸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심적인 부담감이 되게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본인이 그 이후에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도 밉상이잖아요. 밉상이 된 거지. 지기현 때문에 욕을 얼마나 먹었는데 재판도 계속 지연한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판사들은 자 법의 정한대로 6개월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끝내버리잖아요. 재판 진행도 그렇고. 그러니까 법원의 권위나 명예를 땅바닥에다 실추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굉장히 곱지 않을 거다, 시선이. 판사들 사이에서도. 그러면 지기현도 나름대로 그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어쨌든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재판을 분리돼 가지고 하다가 지금 이제 재판을 병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시간을 끌어버리면은 윤석열 재판도 끌린다는 뒤로 밀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판에 벼락치기 하듯이 지금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쪽 변호인 쪽 얘기를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뭐 특별법 이 건 관련해서 혹은 법원행정처의 그런 인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에서 지금 민주당하고 사실은 조금 계속 충돌을 해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가림화가 타져가지고 오늘날 이제 이 것까지 다 이제 수용이 되면서 좀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이제 바뀌는 순간이 있었어요. 특검에서 조은석 특검에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거를 면죄부를 주고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말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행동을 하고 또 지난번에 뭐 백대현 부장도 1월 16일 날 선고한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약간 분위기 바뀌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때부터 지기현 부장이 많이 달라졌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 더 이상 이제 민주당하고 싸울 필요 없고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들을 좀 많이 갔다. 이런 신호가 좀 내부적으로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캐치했던 것이 백대현 판사가 그러니까 이 선고를 언제까지 하겠다. 그것 이후에 바로 저는 지기현이 바뀐 걸로 확인했거든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럴 필요가 없겠구나. 나 혼자 이렇게 시간 끌 필요 없겠구나. 그러니까 법원 내에서 눈치 보다가 다른 판사가 이렇게 밀고 6개월에 끝내겠다라고 이걸 국민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직히 바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기현답다. 눈치 보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의견이 없고 눈치를 보는 사람이다라고 이미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 판결도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 우리 그 강지호 기자님 현장 갔을 때 웃는 모습이 사라진 게 그 다음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기현 재판부의 이
2단계 변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단계 변신. 이 중계 재판이 시작됨으로써 좀 자제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도 레크레이션 강사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맞아. 그 이후에 이제 이경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대현 부장이 선고를 내린다 날짜를 확정 지으니까 완전히 진지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기현 부장 이 두 가지의 영향이 많이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이 상황 자체는 상당히 좀 모멸스럽다. 이런 생각은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중요한 거는 뭐 김영현 변호인들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은 이제 지기현 부장이 다 칼같이 지금 잘라주고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 불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 보여주면서 윤석열 씨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들은 거죠? 설마? 예? 그게 아니, 가능한 일이? 많은 분들이 워낙 의심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보면 네. 이 재판 과정이나 증언들이 나온 거 보면 점점 증거들이 명확해지거든요. 그럼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뭐 위법 수집 증거라든지 절차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탄핵시켜야지 무죄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지기현 같은 경우에 전자정보 같은 경우에도 기각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부동의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게 관련된 게 절차와 관련된 거거든요.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기현이 갈무리를 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내려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딱 두 사람이 최근에 윤석열은 그냥 혼자서 불법 개혁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네. 바로 밑에 수석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 내가 이거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냥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실망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국가안보실장 네. 이런 사람도 자기가 계엄이라는 얘기 듣고 황당해가지고 설마 했는데 계엄 선포하는 거 보면서 진짜 실망했다. 이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